대표적인 질환이죠. 이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 질환인가요? 이 반월상 연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무릎에는 위에 허벅지뼈가 있고 아래 종아리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조직이 있는데 네. 이 조직을 반월상 연골이라고 합니다. 네. 일종의 물렁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음, 이 반월상 연골이 무릎 사이에서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략 3분의 2 정도에서는 스포츠 활동과 관계없이 그냥 퇴행성으로 일상생활 중에 네. 뭐 빠르게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혹은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운동이라든지 외상으로 인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되면 이 반월상 연골이 원래 하던 충격 흡수와 윤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좀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6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6개월 전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셨던 분이고, 네네. 무릎의 앞쪽도 아프지만 뒤쪽의 오금 쪽이 좀 많이 아파서 어.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네. 걸을 때 이제 갑자기 한번 아파지면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고, 네. 이후에는 구부렸다 펴기도 힘들고, 또 간간히 무릎에서 소리도 난다고 해서 오셨고요. 네. 그래서 수술 전에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면 연골판이 파열된 부분이 이렇게 위로 말려 올라와서 관절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끼어 있게 되면은 계속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부분 절제술을 시행을 했던 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술 후 3일 만에 통증이 많이 좋아지셔서 걷기도 좀 편해지셨고 관절 운동도 잘 회복되셨던 분입니다. 네. 또 수술 후 2주에 오셨을 때는 1시간 정도 걷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너무 젊으세요. 네네. 이분은 농구하다가 다쳐서 오신 분입니다. 아, 역시나. 네, 농구하다가 무릎끼리 이제 부딪히면서 무릎이 꺾여서 내원을 하셨는데, 아이고. 이분은 특징적으로 무릎을 다 펴지 못한 채로 네? 오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 너무 무릎이 아프다 하고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네. 이러한 분들은 연골판이 심하게 파열돼서 굉장히 이제 길게 양동이 손잡이처럼 파열이 돼서 네. 무릎 관절 사이에 끼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파열이 너무나 크고 광범위했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봉합술을 시행을 했고요. 네. 수술 후에 보시면 관절 사이에 끼어 있던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뒤에 자리로 가면서 잘 봉합된 소견을 볼 수가 있고, MRI에서도 반월상 연골이 제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한 수술 후 1주 만에 통증이 많이 호전되셨다고 하셨고요. 약 6주간의 목발 보행 이후에 6주 후부터는 걷기 운동이 가능해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하셨던 분입니다. 네. 반월상 연골 파열의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요, 또 다른 질환이죠.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관련 사례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 30대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넘어지거나 발길이 부딪히기 쉬운 축구를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27세 남자 환자분께서 축구하시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돌아가면서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줄 알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네. 자꾸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이렇게 무릎이 헛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나셨다고 하시거든요. 네네. 왼쪽 수술 전 MRI를 보면 원래 십자인대가 있어야 할 공간이 텅 비어 있고 파열된 부분이 너덜너덜하게 된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분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로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수술 후에 MRI를 보면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건강하게 재건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내시경 사진에서도 팽팽한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3주 후부터 목발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분 체중 부하를 시행을 하셨고, 네. 수술 후 2달 이후부터는 가벼운 달리기도 가능하게 되셨던 분입니다. 네. 원장님, 또 이 무릎 통증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네네. 퇴행성 관절염이 그런데 정확히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꼭 연골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골이 벗겨지면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 네. 그 염증이 뼈를 감싸고 있는 뼈라든지 근육, 아니면 인대 등에도 이제 퇴행성 변화를 동시에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관절염인데요. 네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관절염의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 관절염은 흔히 엑스레이상에서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거를 KL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네. 이외에 엑스레이 외에도 사실은 연골의 두께라든지 패여 있는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연골을 통해서 또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MRI랑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단계를 나누게 되고 보통 연골 두께의 50% 미만인지 50% 이상인지 침범 두께에 따라서도 나누게 되고 또 연골 아래에 이제 감춰져 있는 연골하 골이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단계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단계를 구별하는 것 같네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말씀 단계를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네.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통상 1단계에서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네. 이때는 관절 연골의 결손으로 인한 통증도 있지만 사실은 이 통증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굳고 경직되면서 무릎 전반적으로 통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때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체해 충격파나 도수 치료와 같은 비침습적인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치료 단계를 거쳐도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엑스레이상에서 2단계나 3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지만 약간 더 침습적인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주사 치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줄기세포 주사부터 프롤로 주사, 콜라겐 주사 등 환자의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골 결손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환자에게 적합한 주사 치료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 4단계로 점점 진행되시는 이런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이나 봉합술, 그리고 연골이 벗겨진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연골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미세 천공술, 그리고 이 미세 천공술과 더불어서 줄기세포를 같이 이식을 해주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다리가 많이 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저런 치료 방법에도 다 효과가 없을 것 같고 4기의 관절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마지막 치료인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관절염의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요 좀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무릎 관절염의 수술적인 치료는 먼저 연골의 결손이 내측에 국한되어 있고 다리가 휘어 있으면서 비교적 젊은 나이인 중장년층에서 시행할 수 있는 휜다리 교정술이 있겠고요. 네. 또 휜다리 교정술과 함께 시행해도 되고 단독으로 시행해도 효과가 좋아서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기의 관절염 환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릎의 전체의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진 경우에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결과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관절염 치료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사실 저도 다리가 살짝 휘어 있는 편이어서 그런지 네네. 이 휜다리 교정술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네네네. 정확히 어떤 수술 방법이죠? 네네. 다리가 O자로 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무릎의 내측에 집중되기 때문에 네. 안쪽의 연골이 닳기가 쉬운데요. 네. 바깥쪽에 있는 연골은 상대적으로 닳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휜다리가 있으신 분들이 점점 더 휘게 되는 네.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화되는 걸 막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휜다리 교정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리가 가장 휘어 있는 부분에 뼈에다가 약간 금을 내서 이 간격을 벌려주어서 휜다리를 정상 다리로 교정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교정이 시행된 부분은 얼마간의 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속 판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게 되면 다시 체중이 무릎의 정중앙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안과 밖의 체중이 동등하게 실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걸을 때 통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네. 또 안쪽에 그동안 짓눌려서 연골이 잘 생성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연골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휜다리 교정술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환자분들 있을까요? 네네. 6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무릎에 통증으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네. 이분께서는 걷기가 아주 힘들다고 하셨고 네. 특히나 이제 등산을 할 때
내려갈 때 무릎 안쪽에서 심한 통증을 아이고. 자주 느낀다고 하셨고 네네. 또 등산을 하고 나면 무릎이 붓는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네. 엑스레이를 보면 O자다리죠. 다리가 그렇네요. 많이 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맞아요. 이분은 내측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서 내반슬이 동반되어 있었고 또 관절 내시경 상에서도 국소적인 연골 결손이 같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연골이 결손되어 있는 부분에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연골의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을 하셨던 분이고요. 수술 후에는 체중이 내려오는 선이 무릎의 정중앙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한 6주간 목발 보행을 하셨는데 2주 후부터는 목발로 잘 걸어 다니셨고 6주 후에는 목발을 놓고 자전거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로 잘 복귀를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수술 후에 한 1, 2년 후에는 금속판을 빼면서 네. 그때 내시경으로 한번 연골이 잘 생성됐는지 한번 같이 보기도 하는데요. 네. 화면을 보면은 완전히 연골이 생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 전에 연골이 패여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잘 회복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